자, 42페이지로 가세요. 그래프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괄호 1번에 가시면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 회색 박스 안에 수요의 증가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럼 최초의 균형점을 찾을 겁니다. P0와 Q0가 만나는 점이 E0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이퀄이라는 얘기니까 최초 균형이고, 그럼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D0가 화살표가 보이죠? D1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균형이 E1으로 바뀌었죠?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가격은 뭐 한 것이고 상승하는 것이고 양은 뭐 했다? 증가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래프를 읽은 게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을 가시면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균형 가격은 뭐 한 것이고 상승하고 양은 뭐 했다? 증가했다. 이걸 외워두는 게 아니고 그래프 원리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 수요의 감소로 갑니다. 그럼 최초의 균형점 D0와 S0가 만나는 E0가 최초의 균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D1으로 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이 E1이 된 것이니 그럼 E0에 비해서 E1까지 가격은 뭐 하는 것이고 하락하는 것이고 균형량은 뭐 하는 것이다? 감소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요.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공급의 증가입니다. 최초의 균형 P0와 Q0가 만나는 E0가 최초의 균형이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S가 움직여야 되죠. 우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이 어디로 바뀌었고요? E1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격은 뭐 했고? 하락했고 양은 뭐 했고?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프. 최초 균형은 E0, S0와 D0가 맞는 E0인데 조건이 공급의 감소죠. 그럼 S0가 이제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S1이 좌측으로 갔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어디예요? E1 됐습니다. 그럼 읽어봐야 됩니다. 가격은 상승하였고 양은 뭐 했다? 감소했다. 요 네 가지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래프는 숙달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실은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걸 뭐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금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가 전체를 맞추는 거니까요. 전체를 맞춰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그래프 좀 그려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괄호 2번에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회색 박스의 조건 보세요.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뭐 했는데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라고 했고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수준입니다. 자, 둘 다 증가라고 했으니까 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우측으로.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랬죠. 숫자로 쓰면 10개 증가했고 5개 증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의 양이 더 많은 것을 먼저 많이 보냅니다. 그래프 이동할 때.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를 많이 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이렇게 해서 새롭게 D1을 써줘야 됩니다.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S도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우측으로.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만 오른쪽 이동하면 새롭게 S1 써서 S1과 D1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렇습니까? 최초 균형이 여기인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선으로 그으세요. 자, 가격은 이제 뭐 했고 상승하였고 양 뭐 했다? 증가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의 증가가 크다랬으니까 큰 놈을 먼저 많이 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조금만 증가됐으니 가격은 상승하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요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감소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좌측으로. 둘 다 좌측으로 가야 되죠. 자, 수요의 감소가 더 크다는 조건입니다. 이제 요령을 삼겼으니까요. 자,
다시 보시면 가격과 양 표기하고요. 우하양하는 이게 뭡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럼 최초의 점을 표기하고 어떻게 하자 그랬죠?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내시라 그랬어요. 그럼 수요의 감소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럼 D1 써주고 공급도 어디로?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조금만 가면서 조금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이동시켜서 S1 써주시고 그럼 D1과 S1이 만나는 점이 여기 있죠. 그럼 점을 찍어서 확인하면 가격은 하락했고 양도 뭐 했다?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이게 표기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놓고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은 반드시 D1, S1 써줘서 그 점을 찾아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 답이 나온다. 자, 해볼게요. 이제 자, 이 경우입니다.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입니다. 증가인데 이번에는 같답니다. 이 경우는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돼 있죠.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자, 수요 10개 증가했고 공급도 10개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가격과 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증가라는 말이 뭐였어요? 양이라 그랬죠. 그럼 둘 다 증가라 그랬으니까 좌우당 간의 거래량은 뭐 하신 거고?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겠어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여기서 했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하더라? 자, 머릿속을 맑게 하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죠.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지금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곡선이 지금 좌라 우로 가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됐으니 가격은 뭐 하더라?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저기서 했어요. 세 번째 그림. 공급의 증가, 가격은 뭐 하더라? 하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한 만큼 하락했죠. 10개 상승한 만큼 하락했잖아요. 그럼 가격은 변했을까요? 오른 만큼 뭐 했다? 하락했다. 양은 변하지,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눈대중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표기해 보겠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을 표기하고 자, 둘 다 우측으로 보내야 되죠. 증가라고 했으니까요. 자, 가볼 겁니다. 수요의 증가 먼저 이동합니다. D1 써주시고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일한 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동일 크기만큼 얘가 어디로? 우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가면 S1 써서 S1과 D1이 만나는 점 여기 있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었고?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건은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전부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주시면 그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지 않고 정리가 됩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5, 6월 넘어가서는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기에 완성을 해버리시면 공부할 한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수준과 4학년이 공부량이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2학년 수준에서 해야 할 공부를 못하고 가면 4학년 때 공부량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 중개사 시험 과목이 양이 많다 보니까 국면별로 꼭 정리를 하고 갈겠는데 그걸 뒤로 미루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시면 상당수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7, 8월, 9월 가게 되면 공부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것 봤다가 또 이것 봤다가 정작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뭘 봤는지 모르고 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기 완성을 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령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 봅시다. 이제 잠시 그래프 확인할 거고 또 확인해 볼게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입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달라요. 지금 여기는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 그러고 있고요. 여기는 뭐라 그랬고요? 이퀄이고 여기는 크다 작다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시험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크다 작다가 다시 크다 작다나 이퀄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뭘 명시 안 한 거죠? 양의 변화를 명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별도로 보는 겁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예요? 상승한다고 했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하더라? 하락한다. 아이고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증가라고 하고 이제 둘 다 증가가 무엇인 겁니까? 양이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양은 뭐 했다? 증가한 것이고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인데 그 폭을 제시 안 했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와 알 수가 없다란 말은 동일한 표현이 아니란 얘기죠. 이 경우는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라고 하고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가서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최초 균형은 2제로였어요. 근데 수요의 감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수요를 먼저 많이 보냈지요. 그렇습니까? 잊어버린 게 써둘게요. 그렇게 변화에 그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변화폭 큰 것을 어떻게 하시자?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내십니다. 많이 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변화폭 큰 것을 먼저 많이 이동시킨다. 그래서 D0가 D1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공급도 감소했는데 공급은 조금만 간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디가 됐고 E1이 되었으니까 가격은 뭐 한 것이고요? 하락했고 양 뭐 했다?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오른쪽에. 이번에는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최초 균형이 제로이죠. 그러면 공급부터 많이 이동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간 거 왼쪽으로 많이 가서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이제 감소 가야 되죠. 좌측으로 조금만 갔습니다. 만나는 점 어디? 2원. 그럼 가격은 읽으세요.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봤더니 그냥 빈칸만 돼 있지요. 우리 연습해보자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칸에다가 그래프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6개. 6개 있으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건 더 드릴게요. 1번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조건 쓰시고 2번은 공급의 증가 3번은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입니다. 4번 수요 감소 공급의 감소가 같습니다. 5번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 6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입니다. 6가지니까 이렇게 쓰세요. 예, 6가지 쓰시고 조건 쓰시고 예. 써놓고 이제 그려보실 건데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프에 이건 표시가 돼 있죠. 종축은 뭐예요? 가격. 횡축은 뭐고요? 양. 제로. 그리고 이게 우하향하는 게 뭡니까? 수요 곡선. T0 표기하고 이건 뭐예요? S0 표기하고 최초의 가격과 양을 표기해 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 혼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 이 D0, S0 표기하시고 P0와 Q0 표기하고 최초 점 찍어서 이제 이동을 시켜서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촬영하신 분 이제 잘라도 돼요. 예, 스탑 시키고 예, 동영상 공부하신 분들도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잠시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 자, 그려봤는데 잘 되시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달라요. 이 책에 보는 거하고 본인이 또 다른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숙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봐드릴 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1월달 본 수업을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진도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이게 문제가 창피한 게 아니고 생소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숙달을 좀 필요하다는 드린 얘기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출발할 때 이게 D0, S0 표기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요 놈이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D1을 써주셔야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죠. 그럼 직선으로 그을게요. 가격은 뭐 했고? 하락했고 양 뭐 했다? 감소했다.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 답을 쓰시란 이유는 댁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 답이 맞아주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맞아버리면 그림을 잘못 그렸든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의 증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긴 했습니다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P0, Q0 표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S가 움직여야 하지요. 증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S1 표기해서 S1과 T0가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이고 하락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 머릿속에 그 증가하면 긍정적, 감소면 부정적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했다. 자, 그럼 이 경우 볼게요. 둘 다 증가라고 했으니까 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우측으로. 자, 최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그럼 동일하게 저기 더 우측 가야 되는 거니까요. 수요부터 갈게요. 자, 수요 증가 D1 표기했습니다. 공급도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그럼 동일한 크기만큼 공급도 우측으로 이동. 그럼 S1으로 갔으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 있죠. 그럼 읽어볼게요. 가격은 변했나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아, 아니네. 조건이 달랐네. 죄송합니다. 이퀄이 아니네. 거기가.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랬죠. 다시 합시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니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내시라 그랬죠. 그럼 공급부터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S1 표기하고 그럼 수요도 증가되죠. 어디로? 우측으로 가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이동을 시켜서 그럼 D1을 써주시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이고요? 하락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가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경우는 둘 다 감소라고 했습니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둘 다 감소되니까 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좌측으로. 똑같다 그랬어요. 이제 가봅니다. 수요 감소, 왼쪽 이동. 그럼 D1 쓰시고 공급도 동일하게 어디로? 좌측 이동. 동일하게 공급이 감소했으니 D1과 S1이 만나는 점이 여기 있죠. 그럼 읽어볼게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양은 뭐 했더라? 감소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 자, 이 표시가 뭐라고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감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둘 다 감소라고 했습니다. 자,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 그랬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자 그랬죠? 큰 것을 많이 가자 그랬죠? 자, 공급 감소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S1 먼저 가고 수요도 역시 감소 어디로?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죠? 조금만 이동시켜서 D1 쓰면 그럼 D1과 S1이 만나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뭐 했고? 상승했고 양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마지막 왔습니다. 자, 가격과 다시 양.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 균형 수준,
자,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우측으로, 공급은 어디로? 좌측으로 가야 되는 게 더 크다 그랬으니까 변화폭을 크게 그리자 그랬어요. 수요의 증가 이렇게 D1 표기하고 공급은 이쪽 가죠. 그럼 이것보다는 크기가 어떻게? 적게. 공급은 조금만 감소. 그럼 새롭게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으니까 가격은 뭐 한 것이고요? 상승한 것이고 양은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네 가지가 정리가 안 되시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네 개를 좀 해주셔야만이 복합적인 문제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난이도가 뭐 높고 이걸 떠나서요. 조기 완성을 하면 공부 사실 할 게 없어요. 갖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지 않고도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해볼게요. 6번 수요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하죠. 그렇습니까? 그 좌우당간의 가격은 뭐 한 거예요? 상승한 거예요. 고민스러워지네. 수요 하나 따로 보자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죠.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증가 감소죠. 증가 감소가 뭐다? 양이다. 그럼 이게 증가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그럼 양은 뭐 한 것이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뭐 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걸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지 않고 돼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좀 그려 보시면 하시다 보면 답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여백이 또 있죠. 거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댁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걸 복사 좀 해달라고 할게요. 이 부분만. 그래서 더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여유 있을 때 좀 그려보시면 앞으로 공부가 편해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려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까지 봤습니다. 자, 책 볼게요. 이제 한 장을 더 넘겨서 이제 4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3절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탄력성이 나왔어요. 46페이지로 가서 탄력성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용어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탄력성이 뭡니까? 라고 표현하면 단순하게 쓰면 양의 변화입니다. 자,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탄력성 혹은 탄력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네요. 자, 이 봅시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뭐 하게 되고 감소한다 그랬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하더라? 증가한다. 다시 물읍시다. 이게 뭡니까? 공부하신 대로 수요, 법칙, 그죠?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여기서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에요. 자, 가격이 원인이고 그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을 결과라고 한다. 원인에 해당하는 표현을 우리가 독립변수다라고 표현했었죠. 들어본 적 있죠? 결과는 뭐라고 하고? 종속변수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은 이유는 또 물어볼게요.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읽으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읽어버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이라 그랬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지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 읽으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가격이 뭐다?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 도대체 얼마나 변화하겠습니까? 를 측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중에는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정성적 지표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정량적 지표도 있다고 합니다.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성질이란 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지표는 성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정량은 뭐다?
양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시험장에. 때려주기를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이 보이니까요. 요리 답을 하시라고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무엇다? 성질의 변화. 그럼 정량은 양의 변화니까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가 아니고 무엇이다? 정양적 지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격에 따른 양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정량적 지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써볼 겁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옆으로 쓰지 않고 내려 쓴 이유는 이제 분수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5분의 4를 분수라고 하죠. 이런 것을 분수 나누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분자 분모죠. 암산하시면 값이 얼마 돼요? 0.8. 뭐 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죠? 4를 누르고 나누기를 눌러주고 5를 눌러줘야 0.8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산수 과정이 좀 복잡하겠는데 암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산기 눌러야 하지요. 그럼 절반이 반대로 하시면 사실은 이걸 생활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를 누르고 뭐를 누르고 나누기 눌러주고 5를 눌러줘야 0.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분모값입니다. 아래 걸 분모라고 하죠. 위에 걸 뭐라 그래요? 분자. 분모값에다가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기준값 혹은 전체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분모에 기록합니다. 수식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요령이 필요한 거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걸 어디에 기록한다? 분모에 기록합니다. 분모에다가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량. 이게 원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풀어 써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합니다. 변화율이고 변화율은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그럼 분자는 뭡니까? 수요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죠. 그냥 읽었어요. 다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엇으로? 가격 변화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대다수 수식을 앞으로 분모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지문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이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모를 어떻게 읽은다고요? 뭐뭐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분수화해내는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수 한번 해볼게요. 탄력성이 0.5래입니다. 그럼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 얼마 변해요? 암산은 되죠. 얼마만큼? 5만큼. 갑자기 자신감이 확 또 내려가죠. 예. 자, 5만큼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신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5만큼 감소한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5만큼 증가한다. 두 가지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양 변화가 커요, 작아요? 여기를 보고 읽으세요. 가격이 얼마? 10. 양은 5. 양 변화 적죠? 양 변화가 적은 경우를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지난주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탄력성은 양 변화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양 변화가 적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한번 더 갑시다. 2.0.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 얼마만큼? 20만큼. 증가한다, 감소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20만큼 뭐 한다? 감소한다. 하락하면 20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시험장 가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몸이 안 배어 있다 보니까요. 아차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양 변화 많지요. 요거 보지 말고 요거 보세요. 가격은 얼마? 10. 양은 얼마? 20. 양 변화 많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탄력성은 다른 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양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빠 나 오늘 탄력 받았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험장에. 가격이 5% 상승하자 수요량이 7% 감소했답니다.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이 본시험 문제예요. 5% 상승하다 7% 감소했답니다. 자식 5% 상승하다 7% 뭐였다고요? 값 얼마입니까? 1.4. 고민이 필요하신가 보네. 당연히 이건 반비례 관계고, 그죠? 가격과 수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5% 상승한 7% 감소했죠. 얼마? 1.4. 이게 본시험 문제입니다.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갑니다. 자, 탄력성이 2.0이라는 것은 가격이 4% 상승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몇 프로? 탄력성이 2.0 했잖아요. 가격이 4% 상승할 때 4, 2, 8% 증가 감소. 감소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몸에 안이 배면 8% 증가라고 답을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복잡한 산수 문제가 아니고 산수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수요, 자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비싸면 안 산다 그랬잖아요. 2.0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4% 상승하면 수요량 8% 뭐하더라? 감소한다. 그래서 반대로 물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4% 하락할 때 수요량 8% 증가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가 전부 다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걸 비리라고 그냥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수요 법칙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다라고 했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물을게요.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 지금.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 한다? 요거 아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와 가격은 비례 관계라고 읽어요?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여기서 비례 반비례 읽는 거 아닙니다. 그죠? A하고 A가 같은 말인가요? 요건 무엇이고 요거 수요 법칙이라 그랬죠. 수요 법칙이란 무엇이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 합리적 행동인 거고. 그럼 이 수요 증가 원인이 뭐가 있었던가 우리 공부했어요. 인구, 소득, 대체제 아니에요. 그것의 변화로 곡선이 좌로 우로 이동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원인에는 가격이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요? 인구, 소득, 대체제, 보완제 등등의 변화였습니다. 얘는 뭘 말하는 거고 수요? 법칙이다. 지금 뭘 정리한 거냐면 이 가격 변화에 따른 양 변화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했고 탄력성. 그래서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다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책부터 확인할 거예요. 46페이지 그래서 그 중간에 가시면 용어사전이 보입니다. 회색 박스 안에 보시면 정량적 지표가 뭐가 있어요? 성적 지표가 있죠.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탄력성은 무엇이다? 정량. 동그라미 1번 치고요. 1번에다가 두 번째 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양적 지표라고 합니다. 정성 지표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딱 끊고 가격에다 쓰겠습니다. 원인. 그럼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결과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다음 줄에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이라고 돼 있죠. 밑으로 가겠습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이 되더라.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더라. 반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분모는 어떻게 한다? 뭐뭐에 대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려가서요. 자, 계산 과정이 보이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재화의 가격이 200원에서 240원으로 상승했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뭐 했다면? 감소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산수를 하면 최초에 봅시다. 최초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최초 가격이 200원. 그죠? 그럼 200에서 그럼 가격의 변화분이에요. 얼마가 된 거고요? 40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최초 양은 몇 개였고? 100개. 90개로 감소했죠. 그 변화분 차이가 얼마다? 10개. 산수를 하면 봅시다. 분자는 얼마 됐고? 0.1. 분모는 0.2. 20을 사니까요. 0.2. 0. 어디 있어요? 0.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식을 풀어놨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차후에 하시고요. 자, 다시 여기 200이 최초 가격이죠. 그럼 이게 변화분이라는 얘기예요. 변화분. 그 변화분 최초 가격이 얼마? 200이고 변화된 가격이 240이죠. 차이가 얼마? 40이라는 얘기고요. 최초 가격 양은 얼마 개였고? 100개. 근데 90으로 감소해서 양 변화분이 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5가 나왔는데 그 과정은 차후에 할 것이니까 거기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격이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뭐 하더라? 감소했지요. 당연히 반비례 관계죠. 양 변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위로 갑시다. 그래서 상단 올라가시면 가격은 2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10% 뭐 했어요? 수식 안에 수식. 박스 안에 10% 감소했죠. 그럼 화살표가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거기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네.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반비례다. 가격이 20 상승하면 수요량 10%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20% 하락하면 수요량 10%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숫자는 나중에 하실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탄력성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탄력성이 무엇이다? 탄력성이란 양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양 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읽고 비탄력, 양 많으면 탄력적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